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2년 제74주년 제헌절 편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에 대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한 제헌 헌법을 9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헌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3, 4, 5 공화국의 헌법 개정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 4, 5 공화국의 헌법 개정사는 제5차부터 제8차 개헌까지입니다. 제5차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차 개헌안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에서 1962년 11월 5일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군정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2년 11월 11일 민정 이행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전문의 개정과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정부 형태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하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입 후보자의 정당 추천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선법률 심사권 등은 법원에서 행사하도록 했고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제6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6차 개헌은 1969년 10월 21일에 개정되었으며 야당의 극심한 반대와 저항에 의해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된 3선 개헌입니다. 제6차 개헌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은 1969년 8월 7일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 122명의 참석과 122명의 찬성으로 9월 14일 가결되어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제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연임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을 허용했으며 국회의원의 수가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함으로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7차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7차 개헌안은 1972년 11.7 비상조치와 국회 해산으로 헌정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제7차 개정안은
1972년 10월 27일 제안되어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제7차 개정 헌법은 유신헌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영도적 대통령제로 제4공화국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유신정오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폐지하였고 언론 검열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실시된 이 개정안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축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는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회기를 단축하여 연간 총 150일로 한정하였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으며 지방의회는 통일 이후로 구성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설치로 헌법 재판권을 부여했고 평화적 통일 지향 조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8차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차 개헌은 1979년 11.6 사태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제8차 헌법 개정안은 1980년 9월 9일에 개헌 시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98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제5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비상계엄하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에서 간선제로 선출했으며 대통령의 임기 조항에 대한 개정 효력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유신헌법에서 이원화했던 헌법 개정 절차를 일원화했습니다.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했고 구속적부 심제와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국민의 보호와 연좌제의 폐지, 행복 추구권, 사생활 보호, 환경권 등도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당 운영 자금의 국고 보조와 국정조사권 등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피해 규제와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전통 문화의 장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헌절 제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제3, 4, 5 공화국의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6공화국이 탄생한 제9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는 잦은 헌법 개정의 특징이었으며 주로 정권 연장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 과정에서 비인위적인 국회 운영과 여야의 극한 대립은 우리 헌정사에서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헌절 제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제3, 4, 5 공화국의 헌법 개정사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순환의 역사가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